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나왔고요.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나왔습니다. 앞서 왜? 오늘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입니다. 열어주시죠.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의 위기감. 오늘 장중에 10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죠. 특히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요. 삼성전자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오늘 1조 2291억 원을 팔았고요. 삼성전자는 1620억 원을 팔았습니다. 하이닉스를 10배 더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를 보면 근데 전혀 다른 그림이죠. 개인과 기관이 하이닉스의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인만이 사냈다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비메모리, HBM, 퀄테스트 다 잘 돼가는 거 아니야? 근데 11만 전자도 갔었는데 근데 왜 오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전혀 상반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을까요?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변영희 대표님. 네. 왜 삼성전자는 도대체 왜 하이닉스와는 조금 더 다른 주가의 양상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두 종목에 대한 비교를 굳이 하자면 뭐 특별한 대내외 악재가 부각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개별적인 뭐 노이즈가 좀 부각된 것도 아닌데 수급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외인의 3거래일 매도세 전체적인 총량이 지금 삼성전자가 한 1조 1천억 원, 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누적 매도세가 좀 있었고 이 부분이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최근 거래일까지 비교적 견조한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4거래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좀 반영됐던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여기도 해서는 뭐 최근 삼성전자의 대차장고 비중이 좀 5거래일 기준에서 좀 증가된 모습들. 공매도.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공매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대차장고에 대한 어떤 증가 부분들이 오늘 하락과 좀 맞물리면서 투매를 좀 더 유발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좀 대체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외국인이 지난 뭐 9월 달부터 그리고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매수 총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 최근 뭐 3거래일간의 어떤 이탈 부분들을 굳이 외인이 포지션 좀 정리한다라고 좀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종합적인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미국의 빅테크도 지금 추세 추정 펀드라고 불리고 있는 CTA 펀드에서 최근 이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양이 좀 증가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빅테크의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됐던 것처럼 아마 그 매도량들이 상당히 단기적인 어떤 투심에는 좀 영향을 좀 끼칠 텐데 여기도 해서 뭐 12월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뭐 신중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AI 관련된 뭐 고평가론들은 이미 뭐 작년 뭐 상반기부터 재차적 부각됐던 이슈지만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AI 거품론, 그다음에 AI 시장이 2025년도 초반에 오히려 과일 양상에서 조금 다소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들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그때보다 여전히 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 기조 그런 선행 기대감들이 이제 막 주가에 좀 반영시켜가는 단계로 좀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과의 현재 국내 시장과의 어떤 낙폭 괴리를 너무 같이 동조해서 쏠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은 단기 과열권에서에 대한 수급을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던 과정에서 오늘 뭐 부득이하게 뭐 매도 사이드카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 과열에 대한 양상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오늘을 보고 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삼성전자를 절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추가적인 질문. 제가 오늘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다른 주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최근에 우리 시장 코스피도 좋았고요. 삼성전자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밸류 물론 받고 있겠죠. 근데 아직도 그냥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 연동이 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올랐다고 보는 건 좀 과대 해석인가요?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평가가 뭐 PBR에서 이제 PR 평가 방식으로 이제 하면서 뭐 월요일 기준에서 보면 뭐 TP에 100만 원짜리 리포트가 좀 나왔죠. 삼성전자도 17만 원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경기 민감성 이 업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성장 기조, 앞으로 사이클 기조에 좀 더 주목한 평가 기준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고가 형성 안에서 월요일에 대한 수급 흐름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수급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 굳이 회복이 좀 더딘 그런 모습들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지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신용이 좀 제한돼 있죠. 아무래도 해당되는 유동성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는 신용 공여에 대한 한도가 좀 크다 보니까 지금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양상에서 오히려 매도세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더해서 뭐 외인의 매도 포지션이 뭐 오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외인 매도세가 더 많은데 상대적으로 기관이 좀 지수를 좀 방어해준 종목이었던 낙폭을 좀 방어해줬던 측면들과 좀 다르게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기관의 매도세가 좀 반영이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양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시장이 점진적인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 이벤트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이닉스랑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AI 전략 불붙은 네이버 사상 최대 실적 폭발. 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나홀로 1% 이상 상승한 종목들 볼까 하면은 네이버가 오늘 유일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실적 오늘 어떻게 발표가 됐을까요? 매출로는 처음으로 3조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AI 투자 이야기도 확실하게 나와서 오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피지컬 AI 사업 확대를 위해 1조 원 이상의 자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적극적인 투자로 이제 네이버는 AI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수 PB님, 오늘 네이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이버 믿고 사도 되는 종목으로 오늘로서 좀 탈바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발표하게 된 게 조금 안타까웠지 않았나. 하필? 네, 하필 오늘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어떻게 이제 사업을 일궈 나갈지도 좀 기대 어린 발언까지도 하시게 됐는데 한국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전을 먼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출도 3조 원이 넘었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영업이익도 5천억 원 이상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3분기에 이제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가량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비단 AI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커머스라든지 이런 페이라든지 또 웹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실적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AI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개인화를 추천하는 강화한다 하면서 홈피드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게 됐는데 홈피드 방문객도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준비했던 것들이 잘 나오는 실적을 오늘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제 젠순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한국 시장에 GPU를 26만 장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 중 네이버는 6만 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발표한 게 AI 인프라 쪽에도 투자를 1조 원가량 할 수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AI 이런 시장에서 계획을 좀 발표한 오늘 하락 시장이라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오전 중에는 많이 빠졌다가 2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미국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장을 좀 살펴볼 때 네이버라는 어떻게 보면 걸출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를 삼아서 좀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전고점이 29만 8천 원은 빠른 시일 내로 좀 살펴보고 그 이유도 한번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하필이라는 말이 딱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어제만 실적 발표했어도 오늘 한 10% 수익은 나왔을 거예요. 추후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다른 의미로 실적이 발표했습니다. 하나솔루션. 미중 갈등 여파로 하나솔루션 실적과 주가가 흔들립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도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조 3,640억 원의 매출, 영업순실은 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신재생 부문에서는 흑자가 지속이 됐어요. 근데 AMPC 보조금 줄어든 게 신재생과 적자 기업들에게는 여전한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저유 가동하고 고정비로 전분기보다 95% 하락한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케미칼도 사실 지금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 시장 기조를 보고 근데 케미칼은 또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그런 질문을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변영희 대표님, 네. 케미칼에서의 반전이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요. 태양광에서도의 지금 반전, 뭐 기대할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영업이익이 증권사 컨센 적자를 좀 예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 적자의 폭이 한 1,500억대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됐던 영업 적자가 74억 원대,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적자를 좀 축소했다는 관점에서는 수익성 방을 좀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다소 이제 부정적인 노이즈가 오히려 좀 하락을 좀 더 주도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태양광 이 공급망 규제 이 부분이 이 하나큐셀에 오히려 좀 반사수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이 부분이 오히려 최근 뭐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공급망에 관련된 규제 강화, 그래서 통관 절차도 조금 더 엄격해지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모듈 사업 부분에 대한 정체를 좀 초래할 만큼 이 지연됐던 그런 부분들이 4분기까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하면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4분기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실적 개선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3분기에서 다시 4분기 적자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회사 관계자의 입에서 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 시즌이 이제 4분기부터 케미칼 사업 부분에 대한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좀 반영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리고 케미칼 부분과 좀 합산된 어떤 누적 적자의 어떤 폭 확대 부분들이 오히려 좀 기대 요인들보다는 우려 요인들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완화시켜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기준점에 대해서는 이 통관 절차라든가 규제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좀 더 강화된 조치인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거나 개시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동사의 수익성이 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성과에서는 비교적 좀 긍정적인 우리가 지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케미칼 부분에 대한 뭐 석유 업황에 대한 시황이 현재보다는 뭐 증산보다는 이제 감산 정책에 대한 기조 이 부분들이 현실화될 때문에 유가도 하반 경직성이 좀 제한적인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업황의 개선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열어주세요. 자, 검은 수요일 로보티즈, 투자 심리 위축의 급락. 자, 김병수 PB님, 로보티즈 그리고 로봇주들을 오늘 꼽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이런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종목과 섹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는 미래가 좀 살아있는데 아직 오늘의 하락은 충분히 좀 매수의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오늘 매수할 걸 그랬나? 매수의 찬스였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병수 PB님, 로보티즈와 로봇주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봇주는 특히 에이펙 이후에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이제 AI 및 로보틱스 협력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면서 로봇주가 좀 랠리를 시작했었죠. 특히 삼성과 이제 현대차 오너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제 피지컬 AI 개발 사업도 이제 한층 구체화를 좀 기대감도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킨텍스에서 로보월드가 5일에서 8일까지 열리고 있었고, 6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주총회도 있으면서 이제 AI와 로봇 관련 업종이 충분히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한 주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어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창업주이자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 단장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이제 개척에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2022년에 전망하기로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70만 개까지도 상용화될 거고 최대 1000만 개까지도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론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AI 거품론 때문에 조금 나스닥 쪽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시장에 이제 AI 거품론이 조금 진정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수혜 업종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로봇주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삼성전자에 이제 투자를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중심으로 아마도 주가가 조금 더 빨리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9% 이상 좀 주가가 하락하고 별 반등 없이 좀 마감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마 오늘 넘어가면 이제 내일 넘어가게 되는 시점에서 로봇주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역시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거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거품론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되면은 그때 또 타이밍 맞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우리나라 국내 로봇주들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상박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와 김병수 PB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